아침이 돼서야 김동연 당선인이 이제 확정이 됐고 국민의힘 입장으로 봤을 때는 13대 4가 12대 5로 바뀐 셈이 됐기 때문에요. 여러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많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8천여 표 차이로 김은혜 후보가 진 걸 두고 이제는 3등 강영석 후보 얘기까지 나왔습니다. 이기는 걸로 예측이 됐다가 뒤집히니까 많이 안타깝고 좀 속은 쓰립니다. 결과적으로 보면은 강영석 후보의 단일화가 됐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. 예, 단 8,900여 표 차인데 강영석 후보가 5만 표를 넘게 득표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정말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 말 맞다나 단일화가 됐으면 어땠을까? 가정입니다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국민의힘으로서는 또 그 안에서도 여러 말들이 있을 수 있고요. 국민의힘도 그렇고요. 저 개인적으로도 김은혜 후보의 아슬아슬한 패배가 정말 안타깝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이야기 나올 수 있습니다만 권성동 원내대표도 오늘 오후에 다시 글을 올려서 만약 단일화했다면 오히려 경기도의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들 이번에 22곳이나 이기지 않았습니까? 시장이나 군수들. 그곳에 악영향이 있었을 것이다. 또 경기도 도의회 선거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.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 8,900표가 참 아쉽고 그래서 강영석 후보가 얻은 한 5만 표가량이 안타깝기는 합니다만 그랬다 하더라도 단일화 염두에 두고 단일화 했을 때 오히려 중도표나 무당층 표를 더 많이 잃어버렸을 거라는 확고분홍한 판단이 서 있는 것이고요. 예.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가 가치와 품격을 지키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이 여야 거대 정당이 신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0.9% 받는 극단적인 후보들에게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우리가 허경영 후보 뭐 한 1%, 2% 나온다고 해서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에서 허경영 후보와 단일화하자는 이야기는 안 하잖아요. 아닌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무의미한 가정으로 이런 소모성 논란이 이어지기보다는 이번에 이 겪은 안타까운 패배를 발판 삼아서 더 일하는 모습, 경기도민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제 중앙정부에서 어떤 정책들을 펼쳐야 할까 이 고민을 하는 게 순리라고 생각합니다.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닌데 강영석 후보가 만약에 들었을 때 본인을 허경영 후보와 비교하냐 뭐 이런 불만도 있을 것 같은데요. 딱히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개인적으로 전혀 모르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5만여 표를 가져갔고 표 차이는 단 8천여 표밖에 안 나기 때문에 김동연, 김은혜 두 후보가. 근데 오늘 일부 인터뷰를 강영석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. 김은혜 캠프가 우리의 요구를 거부함으로써 단일화는 무산됐다.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? 글쎄 강영석 후보는 아마도 그때 단일화 제안했을 때 예. 국민의힘에서 적절한 명분만 주면 그 단일화가 아니고 그냥 들어갈 수 있을 거다. 막 그렇게 생각도 했을지 몰라요. 뭐 그러나 이게 다 얘기하는 게 결과론이죠. 결과론이고 역사에 가정이 없는 것처럼 선거전에 가정이 없는 거죠. 예. 이기는 건 딱 잘해서 이겼다는 딱 한 가지 이유지만 패배한 건 수백 가지 이유라는 거 아니겠습니까? 예. 얘기할 수 없는 거고 단일화 했다고 또 승리했을 것이다. 어떻게 장담합니까? 그거는 안 되니까. 예. 저는 늘 얘기하지만 선거에서 선거할 때마다 자꾸 단일화 얘기하는 건 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. 예. 본인들이 출마했으면 끝까지 가는 것이고 끝까지 가는데 새 불리하다 싶으면 그만두는 것이고 그런 것이 자꾸 뭐 누구와 단일화하면 뭐 새가 모일 것이다 빠질 것이다 자꾸 그렇게 하는 것도 부질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. 그럼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0.73% 졌는데 심상정 후보가 어마어마한 80만 표인가요? 가져갔잖아요. 예. 근데 그걸 그러면 심상정 후보 때문에 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?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.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예. 출마한 그런 후보들은 끝까지 가서 국민의 심판을 받고 그렇게 하는 게 전 정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뭐 여러 얘기를 하셨는데 뭐 원칙 있는 패배라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. 김은혜 후보 얘기를 하면서. 근데 경기도에서는 물론 김동연 후보가 당선이 되긴 했습니다만 경기도 내에 이제 텃밭 원래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고향이기도 한 뭐 경기도 혹은 성남 뭐 여러 얘기를 했는데 두 가지 그래픽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. 첫 번째는 국민의힘이 기초단체장에서 22대 9 경기 서부권만 빼면 모두 기초단체장에서 국민의힘이 승리를 했고 또 하나 서울시 의회와 마찬가지로 경기도 시의회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요 경기도의회는 이번에는 글쎄 4년 전에는 135대 4였는데 이제는 똑같이 78대 78이 됐습니다.
이 부분도 김동연 당선인이 많이 고려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우선 기초단체부터 얘기하면은 이제 물은 고이면 썩기 때문에 기초단체도 여야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집권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지금 그 도의회는 굉장히 재밌게 됐죠. 78대 78 어떻게 이렇게 일부러 하려고 해도 하기 어려울 텐데 경기도에는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까 성남시 때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그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재명 지사의 여러 가지 행적을 국민의힘 쪽에서는 많이 조금 따져보려고 할 겁니다. 그러려면 도의회에서 그 다수 의석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구조로는 그렇게 하기는 힘든 상황이 됐어요. 이전에 그 남경필 지사가 예. 그 도에서 여소야대가 되니까 부지사를 민주당에 주면서 협치를 시도한 적이 있는데 김동연 그 지사도 그 전례를 따라서 78대 78 이 도의회를 어떻게 균형 있게 이끌어갈지 좀 알겠습니다.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최대 승부처 경기도 얘기로 김동연 당선 얘기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.